우선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중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의원회견을 하는 것이죠. 그때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가지 말고 전용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것만 해결이 되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의원회견을 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상 처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 김성태, 북한의 이 방북 대가로 3억 300만 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병목으로 500만 불, 그래서 800만 불에다가 추가적으로 50만 불 더 줬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북한 쪽에서 대놓고 이 거마비를 달라, 그래서 100만 불을 더 줬다, 100만 불. 그래서 총 900만 불을 준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게 800만 불 갖고 되겠느냐? 아무래도 돈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계속해서 돈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뭐 김연경하고 이 남진, 이 두 분이서 이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응원하는 그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꽃다발하고 잘하라고. 이것을 이제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돼가지고 김연경 선수하고요, 남진이가 내가 사실 김기현 잘 모른다, 오락에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사진 찍고 그냥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야기된 바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김연경 선수가요, 그 자초 지정 경위를 쭉 얘기하고, 자유도 운동선수라서 다 아는데 공정한 게임을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왕이 시작했으니까, 이러한 또 이 메시지를 내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이 논란은 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북한이요, 이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전부터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 돈줄이 말라가는 것을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북한의 해킹에 대한 역해킹을 통해서 이 북한이 해킹에 간 돈의 한 절반 정도는 회수하고 있다. 뭐 대충 절반이요. 지금 북한이 연간 최근 들어서 한 2조 원 정도를 해킹에 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다시 역해킹해서 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이제 밤이 깊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요, 4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4월 중에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국빈 방문.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김진표 의장도 미국을 간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요, 이 방미를 위한 의원단을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김진표 의장한테 공문 1호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하고요, 그 다음에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참모진한테 공군 1호기는 국가의 재산이다, 국익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작년 8월에 국회의장단 만찬 때도 이 김진표 의장한테 언제든지 필요하면 1호기를 써도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 이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야 뭐 이 어려운 국민들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1호기를 얼마든지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비행기 한 대가 움직이려면 돈이 어마어마 들잖아요. 그래서 유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제시설, 공항 이용료, 이런 거를 포함하면 1호기가 한 번 뜨는데 수십억 원대의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사가, 그렇게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지만은 이 성사가 쉽게 되겠느냐, 이러한 좀 어려운 점이 지금 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이런 의원 외교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전용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의 이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진표 의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의 모멘텀을 새롭게 파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이 대통령의 행적인 생각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요, 이 국회도 이 행정부와 이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협조 관계. 그러니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이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견제와 균형인데, 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 균형, 이 공조 체제를 좀 강화해서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이 글로벌 경제 위기, 복합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협조는 절대적이거든요. 특히 국회 협조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회의장은 뭐 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초월해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자기 원소속 원친정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이 공조에 더 이 국회의장들이 집중을 하지 우리 여당 쪽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건 뭐 외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양산 사저에 우리 보수 유튜버라든가 보수 단체들이 이 집회 시위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시 문재인한테 굉장한 이 타격을 준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이 불편을 준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일정 거리 밖에서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거를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고, 그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정 거리 밖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해가지고 대통령 사저에서는 그 시위 소리가, 왜냐면 이제 시위 그 소음도 데시벨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저에서 들리지 않도록 해서 이 김진표 의장의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받아준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은 이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어떤 협치 모델의 그 협치 모델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 아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야당도 이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북한 해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엔 제재,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의 이 외환난이 완전히 지금 말라 있어요. 씨가 말라 있죠.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이거는 뭐 우yok 고도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그럼 다 어디서 나느냐 궁금해 하는 판인데요. 이미 이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상당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액수가 지금 뉴욕에 있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 있는데요. 체이널리시스라는 분석 기업에서 2월 1일 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북한 연계 해커 조직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요, 16만 5,050만 달러, 약 2조 300억 원을 지금 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상화폐를. 야, 이거는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 한국 돈으로 2조 300억이면요, 작년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액수가 얼마냐? 38억 달러, 4조 6,700억 원인데, 그중 거의 절반인 43%를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훔쳐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놈은 북한이고 나는 놈은 이제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이 당국에서는요, 이 돈을 이 북한이 해킹한 돈을 역해킹해가지고 다시 빼내는, 그 빼낸 돈이, 즉 가주 2조 원어치를 해킹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인
1조 원을 다시 역해킹하는 방식으로 뺏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대단한 건데요. 자,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든 가상화폐소에서 이 가상화폐를 빼가잖아요. 이 지갑에서 계좌에서 빼가는데 이 계좌 자금을 동결시켜버려요. 그러면 못 빼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하려고 하는 자금의 이탈을 막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계좌들, 북한이 해킹하는 계좌들을 쭉 리스트화 시키는 겁니다.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즉,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북한이 못 빼가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이런 전략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 이 자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전문 기업이 있다고 해요. 이 기업이 뭐냐? 믹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을 해주는 믹서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력히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이 북한이 해킹한 돈을 못 가지게 만드는, 왜냐하면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해킹에 성공한 북한 현계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을 활용해서 가상화폐를 환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이 북한 해커를 상대로 해서 이 화이트 해킹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갖다가 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미 FBI를 비롯한 국무부, 미 정부기관, 행정부 차원에서 이 대대적인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그 대상은 라자루스를 포함해서 한 10군데 정도가 주요 감시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라자루스는요, 이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죠. 이 라자루스는 이제 경찰총국하고 직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2중, 3중의 디지털 방어망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해킹 조직을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주로 이 해킹 대상으로 삼는 데는 어디냐? 이 가상화폐가 임시로 저장되는 곳이, 이게 이제 다 사이버 해킹 용어들인데요. 크로스체인 브릿지라고 한대요. 가상화폐가 임시로 저장되는,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 박스나 마찬가지죠. 이게 크로스체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해킹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뭐 하는 데냐? 투자자가 이제 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면 임시로 이 코인을 갖다가 저장하는 이 세이프티 박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고가. 이게 바로 이 크로스체인 브릿지라고 한답니다. 이 사이버에서는. 그래서 이 북한 해커들이 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해킹해서 코인을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탈취한 돈은 어디서 세탁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서 기업에다가 코인을 보내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이게 믹서 기업에서 자금 세탁가 걸리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자금 세탁을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 예, 이 믹서 기업에서 이제 세탁을 하는 데가 이제 주로 어디냐면은요, 이 블렌더하고 터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주로 자금 세탁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이 다 끝내면 어떻게 되냐? 믹서 기업들은요, 이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거나 또는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보내서 이 자금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금 세탁이 끝난 가상화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중국이라든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제 보내져서 거기서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 된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예, 그리고 미국은요, 이 북한 해커 그룹들의 대규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추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계좌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면서 이 차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역해킹, 이게 참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참 알겠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북한이 역해킹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해킹한 자금을 빼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연경 관련 뉴스인데요. 김연경과 남진, 이 두 분이
김기현 의원을 한가운데 놓고 이 꽃도 주고 엄지척도 하면서 응원한 이 사진을 갖다가 김기현 의원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은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가요. 뉴델리 보도를 따르면은 김 의원을 응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입장을 자세하게 경위를 밝혔어요. 이 경위를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일단락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밝혔느냐? 저는 운동선수로서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알기에 이겨지는 것보다도 페어플레이 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뜻이었다. 예. 그리고 좋은 분 같아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힘내시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다. 이왕 저희 응원을 받으셨으니 정치도 스포츠처럼 정정당당하게 해주신다면 의원님의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리가 파한 후에 김기현으로부터 페이북에 올려도 되는지 사진과 문구를 전달받았다. 특별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고 내가 응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요, 이게 본인이 다 양해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마치 김기현 의원이 무리하게 김연경 그 다음에 남진 사진을 활용해서 뭔가 그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 같은 무리한 이 캠페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그 경위를 이렇게 자세히 밝혔고 그리고 남진도 뭐 이미 이제 한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이철규 의원이요. 그동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안철수, 윤상현 이 두 분은 김 의원에게 비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 두 의원한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공격한 윤상현과 안철수 후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 정중히 사과하는 게 도리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에 의해 김기현 후보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진실은 밝혀지고 거짓된 말과 낡은 양말 퍼포먼스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양말 구멍 난 거 이걸 보여주면서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바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은 이제는 모든 후보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인데 오로지 진실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당당한 경쟁을 하기를 부탁드린다. 자, 그래도 뭐 저하고 뭐 생각이 똑같네요. 예. 이번에는요,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김성태가 대북 송금이 800만 불이 아니고 100만 불이 늘어나서 900만 불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뭐 900만 불이 될지 1000만 불이 될지 좀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2019년도 7월에 마닐라에서 제2차 이 아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화영, 리종혁,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 방북 비용을 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성태가요, 이 방북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부에 상납도 해야 하고 그리고 거마비도 줘야 한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100만 달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거마비투로 1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불 이게 이제 2019년도 그리고 방북 대가로 300만 불 합치면 800만 불이잖아요. 여기에서 2019년도 7월에 100만 불을 더 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9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성태는 300만 불에 대해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수령증까지 받아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검찰은 수령증이 없는 이 액수, 이거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지로 돼 있잖아요. 재경 총괄본부장, 뭐 매젠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김성태. 태국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귀국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대북 송금 액수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마지막으로 이상민, 이 뭐 미스터 쓴소리죠. 이상민 의원이 얘기가 이제 조국 그제 1심 실형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진 내로남불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성찰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 좀 더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똑같은 줄 알면서도 늘 실수를 반복하는 게 어리석까지 한데 국민들이 갖고 계신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부분 또는 패거리 의식이라든가 진영 논리에 젖어서 자기 객관화 또 분별력을 잃었던 행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성찰하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 민당에서는 검찰 쿠데타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해오고 서초동 개국본 집회를 거의 매주 말마다 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반성하라, 성찰하라, 내로남불 반성하라. 이러한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지극히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과잉 수사였던 거 이거는 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사람을 먼지털게 하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반은요 또 이 조국 쪽 그리고 기존 민주당 측의 경찰의 과잉 수사를 또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도 비판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로 싸고 도는 것도 비판하고 그래서 양비론적 시각으로 이번 조국 사태의 이 판결을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이상민 의원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일요일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